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삼성전자 매수 시점은 언제인가? 이 언제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신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라는 인덱스라는 부분에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은 거의 90% 이상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종목 하나를 가지고 매수 시점을 안다, 매도 시점을 안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잠깐 개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종합주가지수 상에 우리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렸죠. 이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이거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대등수치가 거의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이 정도는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는데 이 개별 종목 같은 경우 삼성전자라는 이 개별 종목이죠. 이 개별 종목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이제 데이터를 쓰는 게 주로 이제 다이버전스를 많이 쓰거든요. 제가 쓰는 방식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화살표 나오는 대로 사면 됩니다. 빨간색 나오고 그 다음에 파란색 나오면 팔고 또 빨간색 나올 때마다 사는 거예요. 파란색 나오면 팔고 그 다음에 이러다가 이제 한 번씩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빨간색 나올 때 크게 먹는 거죠. 이 구간까지 거의 여기가 한 70% 되나요? 한 70% 이상 되는데 그래서 작게 손실 보고 크게 이익을 본다. 이 논리가 다이버전스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내는 변곡을 가지고 풀어내는 방법인데 전체적인 개별 종목의 주가의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이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조금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 최근에 이제 자동차 있죠. 자동차 이제 반도체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보도자료를 통해서 잘 알겠지만 삼성전자가 가지는 반도체의 비중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이게 거의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TSMC라는 이 지금 파운드리 회사가 반도체 쪽에서 비중 자체가 4%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반도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 없냐 그러면은 TSMC도 너무 작죠. 그리고 삼성에서도 자동차용 반도체를 거의 생산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인풋이 들어간 비해서 아웃풋이 안 나옵니다. 이 자동차용 반도체가. 그래서 뭐 메모리라든가 LSI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고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팹리스에서 물량을 받아갖고 외주로 지금 이제 반도체만 제작하는 형국이지 집중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반도체는 비중을 굉장히 낮게 만드는 이유가 있죠. 그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인풋이 들어간 비해서 아웃풋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드린다면은 자동차용 배터리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0나노 이하의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10나노 이하의 기술이 들어갔고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느니 그냥 메모리나 비메모리, LSI 쪽으로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자동차용 반도체가 공급 부족 사태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TSMC라든가 삼성에서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만 찾으면 되죠. 첫 번째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기관과 외국인, 외국인이 하고 기관, 외인이라 칠게요. 여기서 연금은 계속 매도다, 매도.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포인트가 있죠. 이 포인트가 우리 오늘 고가라고 말씀드렸죠. 3월 11일. 네, 정확하게 언급해드려서 3월 8일 날 방송을 했고 3월 11일 날 고가라고 했던 이 부분. 그래서 이날 이후로는 계속 팔고 있어요. 네, 계속 팔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과 연금이 파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실적입니다. 실적. 주가에 비해서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높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중 축소하는 부분.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비중 축소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실적은 아닌데 주가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비중을 계속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서는 1월 달부터 작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이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재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갈 때마다 계속 누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동차용 배터리 공급이 가장 부족한 자동차용 반도체 부분에서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공급이 부족한 반도체에 대한 연관성이 없다는 부분들이 또 하나 큰 부분이죠. 네, 그 부분이 또 하나 큰 부분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라 그러냐면은 차트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이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의 차트 자체가 올라가는 차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차트 자체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지 마라 이런 부분은 저는 뭐 오늘 내일 뭐 단타치고 뭐 스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논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는 법도 없고, 반드시 또 내려가는라고 뭐 확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겁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과 월봉을 보는 게 조금 정확할 것 같습니다. 주봉. 그래서 지금 주봉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이 꼭지 부분에서 윗꼬리단 음봉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차트예요. 이게 일단은 안 좋다. 예, 기술적으로 차트 모양, 캔들 모양 자체는 안 좋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월봉을 한번 보게 되면은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이 꼭지를 칠 때 우리가 나타나는 전조의 캔들 모양이죠. 이렇게 밑꼬리다는 네, 양운의 캔들이 나왔죠. 이것이 만약에 바닥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게 상승으로 전환하는 캔들 모양인데, 이 꼭지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것들은 주가에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안 좋습니다. 1분기 실적도 안 좋고 2분기까지는 뭐 실적 대비 안 좋을 수가 있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18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 18년도죠. 18년도 요 부분입니다. 곡지를 찍었을 때 여기서 슈퍼 사이클이 나왔죠. 반도체. 여기서는 실적이 가장 좋았을 때입니다. 근데 실적이 좋았을 때보다 현재 주가가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과 연극임이 파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러면은 이 실적을 커버를 할 수 있는 주가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면 이 슈퍼사이클이 나오면 됩니다. 슈퍼사이클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당장의 슈퍼사이클이 나오기가 힘든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한쪽에 있어서의 공급 부족 사태가 단가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반도체의 단가로 연결이 되는데 당장 반도체에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 픽스됐다고 하는 부분에 있다면은 이제 출하량을 늘리면 되죠. 출하량을 또 늘릴 수가 없어요.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출하량을 늘리면 되는데 여기서 공정이 또 들어가고 또 설비를 또 추가시켜야 되고 코스트가 또 증가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1분기 아니면 3월이나 4월 정도가 제 생각에는 아마 바닥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 바닥을 만드는 부분들은 실적이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딛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반기 3분기부터 4분기까지부터의 뭐 여기서 또 어느 정도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은 자동차에 대한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파운드리를 어느 정도 개선을 하거나, 그 개선하는 부분들은 이제 뭐 공정이라든가 설비 투자가 일단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길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길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과연 여기가 96,800원이나 이 부분이 앞으로 꼭지가 되느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꼭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VR이라든가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가 자동차용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현재 대략 한 1000개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한 2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뭐 무슨 연구기관에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자율주행에 필요한 뭐 센서라든가 이런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아주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10만원 넘어가고 12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바닥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오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점일 건데, 지금 현재로 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올라갈 때마다 뭐 한두 번 정도, 양도봉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뭐 5일선 정도까지는 터치하고 11선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물량대가 너무 강합니다. 여기서까지 96,800원까지. 그래서 9만 원에서 96,800원까지에서 매물대가 너무 심해요. 여기가 너무 두텁습니다. 그래서 저는 9만 원 정도까지가 가게 된다. 만약에 9만 원 정도까지가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 사이에서 나타나는 가격대에서는 기관과 외국인과 연극임에서의 매도 압박은 굉장히 거세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삼성전자라는 분들을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가격대는 저는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이 가격대라 봅니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가 집중적으로 주식을 담을 수 있는 분할 매수 정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최종적으로는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면은 장기적으로 요거는 100% 저는 돈을 버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6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 가느냐? 저는 또 이것도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3파동에 지나고 나서 5파동부터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종합주가지수상에 5파동을 만들었던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 있죠. SDI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관이 같이 됐던 부분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말씀드린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현재 가격대는 기술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단순히 기술적 그런 차트로 봤을 때는 좀 이르다라는 부분들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한 3월에서 4월 정도가 가장 적기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가격대가 조금 더 낮아진다 한다면은 저는 다음에 주도주는 반드시 삼성전자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의 컨센서스라든가 이제 패러다임 쪽이 반도체가 없으면은 앞으로는 산업 전반에 운영이 안 된다. 구동이 될 수 없는 사회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게 패러다임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기술적인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연극인과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는 지속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앞으로는 자량용 반도체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쪽 부분에서 증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단가가 이게 안 맞죠. 수율이 안 맞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가 아무리 공급 부족 상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TSMC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를 늘릴 가능성은 저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공급 사태가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단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주가를 논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중장기로 아주 많이 끌고 간다, 내가 버릴 돈이라 생각한다면 어느 가격대로 들어가도 분할로 들어가는 전략은 아주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 네. 그리고 그 이하 가격까지 내려간다면 분할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투자를 하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고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